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11월은 정가의 잔인한 달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북풍 한설이 몰아칠 것이다. 그럼 누구한테 잔인한 달이 되는가? 강신업 TV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11월은 첫 번째, 문재인에게 잔인한 달이 될 것이다. 문다혜는 지금 원래가 전주지검으로 10월 중에 소환될 예정이었습니다. 문다혜가 소환되는 것은 전주지검 한연규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바로 뇌물 사건입니다. 거기에 문다혜는 참고인인데요. 그래서 문다혜를 부르고 나면 바로 문재인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였거든요. 이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임종석 그리고 조국이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다혜를 부르려고 하다가 잠깐 이렇게 스탑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다혜가 다른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말이죠. 문다혜가 이태원에서 사고 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사고죠.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 아니죠. 음주 교통사고죠. 그리고 또 사실은 말이죠. 이 택시 운전사와 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는지 지금 경찰이 한의원, 양주에 있습니다. 이 택시 운전사가 치료를 받았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다혜의 교통사고 수사, 이것이 아직 종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혹시 이 문다혜를 위험운전치사항으로 의율하게 되면 이 문다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또 뭐 합의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문다혜가 다른 수사를 받으면서 또 하나, 문다혜가 또 다른 수사를 받게 된 것이 바로 그 불법 비밀 오피스텔입니다. 지금 이 CCTV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누가 드나들었는가, 이거를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가,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불법 비밀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정말 숙박업소로 제공을 한 건지 아니면 뭔가 범죄의 비밀 아지트로 제공한 건지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의심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불법 오피스텔이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냥 숙박업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혹시 뭔가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포주까지 의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여기서 비밀 약파티라는 것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도 지금 이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문다혜는 이제 11월 달에 정말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다혜의 진짜 본 게임은 또 지금 전주지검이거든요. 근데 전주지검에서 문다혜를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재인으로 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문다혜를 못 부르니까 문재인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문다혜를 곧 부른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재인의 이 뇌물죄를 이제 수사하게 되는데요. 문재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뺌을 합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도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럼 누가 시켰습니까? 문재인이 시켰지 않습니까? 조국이와 림종석과 황운하와 이런 애들을 시켜가지고 지가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해공무원 피격 살해 사건도 진짜 탑 범인은 누굽니까? 문재인입니다. 하지만 똘마니들 좀 수사하다가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어민 북송 사건, 이것도 진짜 그 대가리에는 문재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문재인까지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비리, 그 다음에 울산 원전 비리, 또 USB, 도보다리에서 USB라든가 통계청 조작 비리, 하여튼 수많은 비리가 문재인을 향하고 있는데 아직 문재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전주지검에서의 이번에 뇌물 사건, 그러니까 타이스타젯 그리고 타이항공 이상직과 이 메간매직 사건, 이거 굉장히 아주 나쁜 사건입니다. 메간매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년이 월급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사위놈이 직장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상직한테 중진공 이사장 자리라는 것을 주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국회의원 공천까지 되죠. 근데 중진공 이사장 자리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리랍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장관만큼 좋은 자리라는 거죠. 원래는 중소기업 장관을 주려고 하다가 그거는 차마 못 주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니까 11월 달은 문재인에게 당연히 잔인한 달이 되는 거죠. 물론 문다혜도 당연히 잔인한 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과 문다혜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부입니다. 누구 부부입니까?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죠. 김혜경은 11월 14일 아이고 죽겠다. 공직선거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선고 떨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우원식 마누라한테 위증시킨 거, 위증 교사 이것까지도 다시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혜경이는 첩첩산중입니다. 그거 말고도 김혜경은 또 법카 이것도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야, 첩첩산중이다. 정말 11월 가면 갈수록 이거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고 호랑이 피하니까 또 저기 지금 귀신을 만났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잔인한 날입니다.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아이고야, 징역 2년이 구형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가 선고될까?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이거는 또 징역 3년이 구형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정말 아이고 지금 삭신 쑤시는 소리가 막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부부는 11월 달이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재인 부녀도 11월 달이 잔인한 달이지만 지금 이재명 부부에게는 진짜 잔인한 달. 이때 정치적 생명이 끝나고 아니면 인생 종칠 수 있다. 지금 뭐 1심인데 뭘 그래. 요새는 1심이 웬만하면 2심에서 바뀌질 않습니다. 옛날에 바뀌었던 건 뭐 때문에 바뀌었던 겁니까?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 그 바뀌었던 건 뭐 때문에 바뀌었던 걸까요? 권순일 때문에 바뀌었던 거죠. 돈으로 돈질한 거죠.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지금 돈질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부부에게 11월 달은 그야말로 잔인한 달이라는 겁니다. 조국도 잔인한 달입니다. 조국 마누라는 이미 깜빵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딸도 이미 완전히 시궁창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잘난 척 하면서 뭐 시집도 가고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말이죠. 의사도 떨려나고 학력도 떨려나고 그리고 지금 뭐 아이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조국이가 이번에 이제 당할 차례입니다. 조국이는 어떻게 당합니까? 11월에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죠.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바로 구속되고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 정말로 조국에게는 깜빵 가는 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국에 지금 똘마니 돛하고 있는 황운하라고 있습니다. 이 황운하가 지금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아직은 법정 구속이 안 됐습니다만은 11월 21일 날 2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2심 선고 나면은 황운하는 법정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정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검찰에서 지난번에 결심 공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법정 구속해달라.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법원에서 본때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얼마 전에 김우영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말이죠. 김태규 법관 출신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서 법관 출신 주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지금 법관들이 다 빡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황운하 조금만 까불면 그대로 그냥 법정 구속 됩니다. 자, 거기도 지금 11월 달은 따라서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또 11월 달이 잔인한 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송영길입니다. 아이고야, 송영길 여기는 1심 이제 구형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형을 어떻게 나올지 지금 송영길 머리가 지끈질할 겁니다. 11월 6일입니다. 이때 말이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지금 또 그때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목사연을 통해서 돈 받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죠. 얼마 전에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보석을 전격적으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송영길 11월 달 정말로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송영길한테 돈봉투를 받았던 국회의원 7명 있습니다. 근데 얘들 중에서 6명은 지금 계기면서 검찰에 조사에 부르겠는데요. 검찰에서 얘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또 안 나오면 이제 체포할 수 있어. 만약에 체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기소해버리면 윤관석이 지금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얘들도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얘들도 지금 11월 달은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달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11월 2일부터 이재명이는 장애투쟁을 하겠다. 아이고 나 살 길 찾아야지 이러면서 11월 2일부터 장애투쟁을 하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겠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버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역풍이 불 겁니다. 지 살자고 말이죠. 국정 질서를 물러나게 만들고 헌정 질서를 물러나게 만드는 것은 역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조국입니다. 깜빡하게 되니까 2판 4판 되니까 11월 9일 날 대구 간답니다. 여기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11월 9일 이때 말이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그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그래 왜 대구 가냐니까 대구가 보수의 적진의 어떤 심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로 들어간다. 아이고 얘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약간 2%라고 우리가 불리는 거죠. 자 2%가 됐든 뭐 3%가 됐든 자 문재인 부녀 이재명 부부 그리고 조국과 황운하 이것들은 지금 난형 난제 이것들은 지금 그런 덤앤더머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송영길과 송영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그 시멘트 부대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11월에 잔인한 날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강실업 TV입니다.